네, 삼가 내용 네덜란드로의 여행에 관한 글입니다. 옆에 해석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덜란드로 여행을 떠나기 자,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 나라에 대해서, 자, 올 하면은 원래 모든 것이지만, 자, 요렇게 말하면 뭐뭐에 관한 것이라고는 요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고작 that 이하였다. 약간 요런 식의 어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유명하다라는 거죠. 네, 뭐로 유명합니까? 저희 풍차와 튤립으로 유명한 나라죠. 음.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올 하면 뭔가 복수의 느낌이 들지만 자, 어감상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이 주어를 그래서 단수 취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이 아니라 was 단수로 취급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no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동사라고 알고 있는데 왜 전치사를 썼나요?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유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나 알아, 걔 알아 이렇게 할 때 I know him. 근데 일반적으로 나 그 사람 알아 이럴 때는 그냥 씁니다. 전치사 없이. 자, 그런데 지금처럼 뭔가에 대해서 나 그 아이에 대해서 알아, 조금 깊이 있게, 네, 요런 어감을 주고자 할 때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가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that은요, 네, 접속사입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선행사가 없죠, 지금. 네, 선행사가 없고, 자, 그럴 때 뒷문장은 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뒷문장이 완전하죠. 네, 이럴 때의 that을 접속사 that이라고 합니다.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뭐 what을 쓴다거나 안 되겠고요. 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which를 쓴다거나, 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but 그러나 as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클 하면서 그 자전거를 타면서 from place to place 하면 여기저기로, 그죠?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여기저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hadn't expected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는 이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들 중 몇몇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절대는 첫 번째, 자, 보시면 뒤에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that 뒤에 내용이 주어와 hadn't expected 동사까지는 있는데 무엇을 예상을 못했는지 목적어가 없네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 보셔야죠.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게 이미 과거입니다. 그죠? 요게 이미 과거인데 그 전에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죠. 과거보다 더 과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되과거라고 하고 반드시 과거 완료 had pp로 표현을 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덜란드 하면 오렌지색, 풍차의 나라, 튤립의 나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네덜란드가 이게 전부일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막상 다녀보면 굉장히 이 나라에 대해서 다른 걸 많이 알 수가 있다. 어느 나라를 가든 비슷할 겁니다. 자, 내려가 보시면 네, 암스테르담 아시죠? 네덜란드의 수도죠. 여기에 있는 그 안네 프랭크 아시죠? 그죠? 우리 안네 일기로 유명한, 그죠? 네, 여기는 좀 네, 생소할 거예요, 그죠? 프린센흐라트라고 되어 있는데 네, 내용 소개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나의 첫 번째 스탑은 네, 이 스탑이라고 하는 것이 네, 쉽게 말하면은 스탑, 들른 곳, 그죠? 편하게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탑. 그래서 우리 방문을 비짓이라고 한다면 잠시 들르는 걸 스탑바이라 그러죠. 그죠? 내가 처음 들른 곳은 안네 프랭크의 하우스였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자, 뭐뭐한 것들 중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법을 미리 말씀드리면 자, one of 복수명사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 s를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건물들 가장 그냥 오래된 건물들 중 하나인. 근데 이 라인업이 일렬로 세우다예요. 그래서 타동사로 지금 쓰이고 있죠. 뭐뭐를 일렬로 세우다. 인데 무엇을 일렬로 세우다가 라인업이고요. 자, 얘네 입장에서는 세워진 거죠. 그죠? 세워진 거니까 그가 이제 프린센 헤러트를 따라서 일렬로 세워진
네, 오래된 건물들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시 그게 뭐냐면요. 다시 뭐냐면 캐널인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널은 좀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관, 그죠? 약간 요런 형태의 것이 어떤 지나가는 관인데 거기에서 이제 물길이 지나가면 수로가 되는 것이겠죠. 네. 자,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이것을 관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운하라는 뜻입니다. 자, 암스테르담의 운하인 프린센흐라우트를 따라 일렬로 세워진 오래된 건물들 중 하나인 안네 프랭크의 하우스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마 다음에 명사하면 뭐뭐인, 역시 컴마 다음에 명사하면 뭐뭐인, 뭐 운하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신스는 비코즈로 보시면 좋겠죠, 그죠? 뭐뭐이기 때문에, 자, 그것이 네 가까웠기 때문에 그 호텔이랑, 그 호텔이 뭐 하던 호텔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내가 staying at 하던, 내가 머물던 호텔이랑 가까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대시나 위치가 이제 생략되어 있겠죠. 여기에서도 이제 좀 잠깐 보시면요, 지금은 전치사가 지금 뒤에가 있지 않습니까? 전치사가 뒤에가 있으면 좀 자유롭습니다. 지금처럼 목적격을 생략할 수도 있고 that을 쓰건 위치를 쓰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전치사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많이 보셨죠? at 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가져오는 순간 오로지 얘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치사가 앞에 있는데 that이라고 한다든가, 그죠? 네. 아니면은 전치사가 앞에 있는데 네, 이것을 뭐 생략해 버린다든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전치사가 앞뒤에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문법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머물고 있던 호텔과 가까웠기 때문에, 네, 그 위치가요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를 빌려서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빌리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자전거를 빌려서 거기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저는 즐겼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네, 그러니까 그 운하를 따라 자전거 타는 걸 즐겼습니다. 즐거웠다는 얘기겠죠. 그죠? 됐고. 자, 안네 프랭크의 집은요. 안네 프랭크 하우스는 네, 가장 많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he most는 이때는 그 much나 many의 최상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방문되는 네, 박물관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방문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네, p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 자, 네덜란드에서 말이죠. 뭐 맨이나 머치의 최상급이 모스트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동사에 대한 수식 부분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머치의 최상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거요. 자, 여기서 이제 단어를 봐야 되는데 이 하우스가요, 물론 이렇게 명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동사로 쓰이면 장소를 제공하다, 뭐뭐의 장소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밀하고 옆에 해석에 보이다시피 hiding place니까 숨는 장소예요. 숨는 장소. 그러니까 은신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안네 프랭크의 비밀 은신처를 그것이 제공했었다. 그 집은 이렇게 되겠죠. 이 해석은 이제 의역으로 비밀 은신처가 있었다라고 편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one of 복수 명사. 네. 문법이라고 하는 건 s 하나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답이 갈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장이 2층에 이제 있었어요. 네. 그것은 looked 뭐뭐해 보였습니다. ordinary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평범해 보였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뒤에는 네, 역시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secret space입니다. 비밀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장소냐면요, 자, 안나와 네, 그 가족이 숨었던 장소입니다. 2년 넘게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동안.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설명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우리 룩과 같은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호로서 이제 형용사가 와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문장이 다행히 짧아서 그렇게 중요한 문법이긴 한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정어가 강조차 앞에 오거나 지금처럼 장소의 부사구가 앞에 오게 되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도치가 된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요, 스페이스라는 이 선행사가 사물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장소적 개념이기도 하죠. 잠시만요. 클릭이 안 되네요. 네. 사물적 개념이기도 하고 장소적 개념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중학교의 어떤 문법으로 따져보면 사물일 때는 위치로 받고 장소일 때는 where로 받자. 뭐 시간이면 when으로 받고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오시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고요. 위치는 뒤에 어떤 문장이 와야 되죠? 뒤에 주격 또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는 것이고요. where는요, where는 그렇죠.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사물, 이래서 위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와 그 가족이 숨었다. 인데요, 여기 말하는 이 숨었다는 이 hid, 요 단어가 누군가를 숨기다가 아니라 주어가 숨었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목적어 없이 쓰였죠. 이것은 자동사고, 자동사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냅니다. 뒷문장이 완전한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위치가 아니라 지금은 where를 쓰셔야 합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where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우리 문제에 여기가 두 칸으로 빈칸이 난다면 그 장소 외에 숨어 있었거나 그 장소 안에 숨어 있었겠죠. 그래서 at 위치나 in 위치로 받을 수도 있다. 자, 다음 보시면 steep이라는 단어는 가파른, 그 가파른 계단과 좁은 통로죠. 패스가 이제 지나치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좁은 통로를 보니, 그러니까 계단도 가팔랐고 지나다니는 어떤 복도나 이런 것도 너무 좁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나에게 더 나은 이해를 주었다. 이해를 더 잘하게 만들었다. 인데요, 뭐에 대한 이해냐면, 이 부분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직역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For them, 그들에게 back then,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래도 되겠죠. 그들에게 그 당시의 삶이, 그러면 자, must have pp하면 어감이 좀 강하죠. 틀림없이 뭐뭐였을 것이다. 그죠? 틀림없이 무엇과 같았을지, 그 삶이, 그러니까 분명히 무엇과 같았을지니까 어땠을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주었다. 더 나은 이해를 하게 해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무엇과 같았을지니까요. 여기서는 무엇과 같았을지가 한마디로 하면 어땠을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like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한 단어로 그냥 how로 이렇게 what like 대신에 이렇게 받아도 상관은 없겠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문하고 나서 안네 프랭크하우스를 방문하고 나서 저는 탔습니다. 캐널 크루스니까요. 자, 운하, 크루스니까 유람선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린센헤르트에서 말이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요, 전치사처럼 이렇게 after ing, before ing 이렇게 쓰셔도 되고, 원래대로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분사 구문으로 완전히 after까지 생략하시고 그냥 visiting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캐널 하우스는 이렇게 있죠. 근데 운하의 집들이죠, 그죠? 운하의 집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운하 근처에 지어진 집들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가는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내가 봤던 운하의 집들은 mostly 대개는 been built 지어져 있었습니다. 뭐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치하면은 네덜란드에, 그죠? 이런 뜻이죠. 네덜란드의 골든 에이지죠. 네덜란드의 이제 황금 시대 동안에 대개는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그레이트한 위대한 역사적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법적으로는 좀 눈에 보이시죠?
길을 따라서 내가 봤던 게 이미 과거인데 이 집들은 그 전에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역시 대과거 표현을 쓰셔야 하는데 그 와중에 이 집들이 지은 게 아니라 지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료 시제의 수동태 빈 PP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 이런 점들을 잘 보셔야 되고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 집들을 받았다면 이게 이제 단수로 처리할 수 없어서 s를 빼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걸 단수 동사로 받았다는 얘기는 앞 문장이 어떤 내용을 받은 거예요. 이 집들이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에 지어졌다는 그 사실, 그죠? 그래서 이 위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앞 문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 문장 전체. 네덜란드의 황금 시기에 지어졌다는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 단수 취급하고 있죠, 그죠? 그죠? 자, 그 사실이 그것들한테, 그 집들한테 큰 역사적 가치를 준다라고 됐죠. 만약에 이 위치가 집 자체를 나타낸다면 이것도 제기대명사가 되었어야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얘네를 받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taking, 자 동명사 주어죠. 이렇게요. taking the cruise, 유람선을 타는 것은 뭐뭐였다.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뭐 하는 방법이냐면 도시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됐고요. 방법은 방법인데 뭐뭐 하는 방법. 이 to 부정사가 명사 way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석만 잘해도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죠? 네. 됐고요. 그 젠틀한 터치가 아주 부드럽게 만져주는 거죠. 뭐에? 바람의 젠틀한 터치가, 여기 이제 그 해석했다시피 그 바람이 슬며시 불어와서 나한테 닿는 거죠. 그죠? 그것이 만들어줬습니다. 그 경험을. 그러니까 이제 그 보는 유람선에서 도시를 보는 그 경험을 훨씬 더 플레전트하게, 유쾌하거나 기분 좋게 만들어 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메이드가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호라서 여기가 이제 반드시 형용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이제 부사로 표시하면 이건 안 되겠습니다. 안 될 것 같고요. 자, 모어리 비교급인데 비교급을 수식하면서 훨씬이라는 의미를 갖는 5가지로 많이 보셨죠. 비교급 수식, 훨씬이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있다 그랬죠? much나 even. 그 다음에 still, 그 다음에 far, 마지막으로 얼란. 이 5가지가 비교급을 수식합니다. 우리 흔히 뭐는 안 된다고 나와요? 그렇죠. very는 원급만 수식합니다. 그래서 비교급 앞에는 이제 올 수가 없다. 중학교 때부터 가끔 나왔던 부분이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